Baby, can't you see I'm calling? 전 세계 앨범 판매량 1억 장 이상, 한때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셀럽 1위였던 브리트니 스피어스. 하지만 그녀는 자기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커피 한 잔 사는 것도 누군가의 허락을 맡아야 했고, 심지어 피임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죠. 그것도 13년 동안. 그 누군가는 바로 그녀의 아버지였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8년 가을, 한 고등학교 복도에서 교복을 입은 소녀가 춤을 춥니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 순간 팝의 역사가 바뀌었죠. 그 노래는 Baby One More Time. 당시 16살 소녀였던 시골 출신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이 데뷔곡으로 전 세계를 마비시켰습니다. 뮤비는 TV에서 하루에 수십 번 방영됐고, 라디오에선 수도 없이 이 노래가 흘러나왔죠. 이 성공이 더 대단한 이유는 당시 음악 시장이 그룹 전성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백스트리트 보이즈와 스파이스 걸스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죠. 쟁쟁한 경쟁자 틈에서 16살 소녀가 모든 걸 뒤집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녀가 어린이 예능 프로그램 출신이었기 때문이죠. 이 프로의 출연진은 지금 보면 레전드 조합인데요. 거기에는 훗날 세계적인 팝스타가 되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와 훗날 브리트니와 복잡한 인연을 맺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있죠. 브리트니와 저스틴은 이 프로에서 처음 만나 공식 연인이 됐습니다. 이 둘은 당시 미디어가 가장 사랑한 커플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기만 해도 파파라치들이 몰려들었고, 같은 옷을 맞춰 입고 나온 사진은 지금도 2000년대 팝문화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을 정도죠. 그런데 저스틴이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뮤직비디오와 인터뷰에서 브리트니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암시했죠. 대놓고 브리트니를 모델로 한 여성이 등장하는 뮤비가 공개됐고, 저스틴은 각종 토크쇼에서 브리트니가 나에게 상처 줬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어갔죠. 저스틴의 행보에 미디어는 당연히 그의 편이었습니다. 브리트니에게는 바람둥이, 문란한 여자라는 이미지가 씌워졌죠. 하지만 21년 후인 2023년, 브리트니의 자서전 더 우먼 인 미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됩니다.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브리트니가 임신을 했다는 것, 저스틴은 아이를 원하지 않아 그의 뜻에 따라 낙태했다는 것, 자서전에서 그녀는 그 경험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됐다고 고백했죠. 저스틴과의 이별 이후 2004년, 브리트니는 결혼을 했는데요. 두 아들을 낳고 평범한 엄마가 되나 싶었지만 세상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TMZ 같은 연예 가십 매체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던 시기였는데요. 이 매체들의 생존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바로 가장 자극적인 사진과 가장 잔인한 헤드라인이었죠. 클릭이 곧 돈이었으니까요. 파파라치들은 말 그대로 24시간 그녀를 스토킹했습니다. 집 앞에 진을 치고 차를 미행하고 아이를 안고 나오는 순간에도 수십 개의 플래시가 터졌죠. 한 파파라치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트니 사진 한 장이면 한 달 생활비가 나왔다. 당시 인기 있던 토크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행자들은 브리트니의 외모, 행동, 정신 상태를 평가했죠. 그녀의 모든 게 예능 소재였습니다. 청중은 웃었고 시청률은 올랐죠. 그녀의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2007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양육권 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브리트니는 불쑥 직접 바리깡을 들고 머리를 밀었죠. 삭발을 한 그녀의 모습에 언론은 미쳤다고 했고 인터넷은 조롱으로 가득 찼죠. 훗날 그녀는 자서전에서 어릴 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의 외모를 통제해왔는데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걸 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파라치들은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고 그녀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삭발 사건으로 더 이슈가 된 자신을 쫓는 파파라치를 향해 브리트니는 우산으로 공격하기도 했죠. 사실 그건 미친 게 아니라 비명 지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트니는 정신이 이상하다고 여겨져 두 차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당했습니다. 두 아들의 양육권도 잃었죠. 그러던 2008년 미국 법원은 브리트니의 아버지 제이미 스피어스에게 모든 법적 결정권을 넘기는 성년 후견인 선고를 내렸습니다. 브리트니의 일상은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브리트니의 아버지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강요하며 통제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돈을 착취하기 위해 5개월 동안 무려 97회의 공연을 시키기도 했고 거의 매주 고강도 무대에 서게 했죠. 하지만 수억 달러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녀가 쓰는 돈은 모두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커피 한 잔도 마음대로 사 마실 수 없었죠. 심지어 충격적이게도 브리트니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자국 내 피임 장치를 유지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임신을 하면 공연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그런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후견 종료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후견제도 안에서 그녀는 변호사를 직접 선임할 수 없었고 후견 상태에서 그녀의 주장은 전혀 신뢰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조용히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팬들. 브리트니가 성년 후견인 제도로 고통받은 지 12년이 지난 해
브리트니는 매일 SNS에 기괴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자유롭게 보였지만 팬들은 점점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밖 어딘가를 흘끗 보는 눈빛, I'm happy 같은 말을 과도하게 반복하기도 했죠. 그러다 한 팬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 영상에서 노란 옷을 입어주세요. 이 댓글은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죠. 그리고 놀랍게도 브리트니는 다음 영상에서 노란 옷을 입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브리트니는 설명란에 노란색을 언급하기도 했죠. 이것이 브리트니에게 자유를 주라는 프리 브리트니 운동이 폭발적으로 커진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음모론자라는 비난을 견디며 법원 앞에서 정기 집회를 하고 법원 관련 기록을 직접 열람하여 그녀의 후견인 사건을 분석하며 꽤 구체적으로 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법원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원래 법원은 후견인 제도로 인해 브리트니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 그녀의 발언이 신뢰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운동으로는 그녀의 발언을 듣기 시작했죠. 이뿐만 아니라 원래 브리트니에게는 변호사를 선임할 자유조차 없었지만 법원은 여론의 압박 속에서 브리트니가 직접 고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브리트니는 법정에서 울부짖으며 아버지로부터 인생을 통제당했고 노예가 된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브리트니의 후견인 제도를 완전히 종료했고 이때부터 브리트니의 인생은 오로지 그녀의 것이 될 수 있었죠. 프리 브리트니 운동은 처음엔 팬들끼리의 음모론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팬들이 맞았죠. 이후 브리트니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팬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행세하던 전 연인과 딸을 노예처럼 통제했던 아버지, 브리트니의 인생을 짓밟았던 이 비극적인 사건들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